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코치 주영 코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한 달 동안 간헐적 단식 16대 8을 해본 후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 간헐적 단식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정말 효과가 있을까, 어떻게 진행했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다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간헐적 단식,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간헐적 단식은 말 그대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단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16대 8, 5대 2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16대 8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16시간은 단식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다음날 오후 12시가 되어야 첫 끼를 먹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8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나머지 16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건데요. 보통은 물이나 블랙커피, 차같이 칼로리가 없는 음료들은 괜찮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식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왜 16대 8 방식이 효과적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간헐적 단식은 다이어트 방법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총 4가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체중 감소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칼로리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 꾸준히 칼로리를 섭취하지만 일정한 시간대만 먹게 되면 불필요한 간식이나 과식을 피할 수가 있어요. 특히 16시간 동안 단식하면 몸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혈당 안정화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고 이로 인해 당뇨병 예방이나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식사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니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떨어지지 않아서 몸에 더 좋은 영향을 미쳐요. 세 번째로는 세포 회복입니다. 단식하는 동안 우리 몸은 자가 포식 과정을 시작하는데 이건 손상된 세포를 정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즉 간헐적 단식은 노화를 늦추고 세포를 재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혈관 건강이에요.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심장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체중 감량을 넘어서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한 달 동안 제가 직접 간헐적 단식 16대 8을 실천한 후기를 전해 드릴게요.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제가 이게 제대로 간헐적 단식을 해본 적은 없어서 좀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간헐적 단식은 해봤지만 이렇게 딱 시간을 정확하게 16시간 단식을 하자 정해놓고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계속 조금 공부하고 좀 알아보다 보니까 내 생활 패턴과 굉장히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다이어트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고요.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고 처음 2, 3일은 조금 힘들었어요. 좀 배가 고팠거든요. 제가 항상 퇴근하고 집에 오면 무언가를 먹었었는데 이제 그 먹는 시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뭔가 좀 입이 궁금하고 좀 심심하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한 2, 3일 동안은 계속해서 지속됐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느꼈던 점은 내가 굉장히 좀 자주 무언가를 먹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럴 때는 뭐밤 늦은 시간이라 뭐 커피를 마시진 않았지만 좀 물이나 좀 따뜻한 차를 먹으면서 조금 배고픔을 달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 주는 조금 고생을 했고요. 배고픔이 좀 있었지만 2주차부터는 점차 몸이 적응되면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됐고 식사 후에는 더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배고프다가 좀 16시간 단식을 하다가 첫 끼를 먹을 때 왜 매일 먹던 건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 항상 사람은 배고플 때 먹어야 되나 봐요.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식사는 8시간 동안만 해야 하기 때문에 좀 그 시간에 조금 제대로 영양을 좀 갖춰서 먹자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2시에 첫 끼를 먹는데 12시에는 집에서 먹는 한식 위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섭취해 주었고요. 이 첫 끼니는 좀 누구는 간단하게 먹으라고 하지만 저는 최대한 조금 포만감 있게 먹으려고 했습니다. 조금 어느 정도 배가 부르게 챙겨서 먹었고요. 그리고
5시 정도에 삶은 달걀 2개나 고구마를 간식으로 섭취했습니다. 만약에 뭐 삶은 달걀 2개나 고구마를 제가 준비를 못했다면 베이글 하나를 먹어서 간식을 먹었고요. 그리고 오후 7시에서 8시 이제 마지막 끼니는 다이어트 도시락, 훈제 오리나 뭐 닭가슴살, 현미밥, 뭐 브로콜리, 야채와 같이 샐러드 식단을 진행을 했어요. 물론 주말에도 이렇게 똑같이 식단을 하지는 않았고요. 주말에는 뭐 고기를 좀 더 많이 먹을 때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제가 먹고 싶었던 것들 뭐도 했고요. 그리고 군것질도 조금 조금 먹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도 제가 지켰던 한 가지는 단식 시간, 요 16시간은 철저하게 지키자 했어요. 평일보다 더 많이 먹을 수는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무조건 지켜보자. 한 달을 진행을 해봤고요. 자, 중요한 점은 단기적인 체중 감량보다는 지속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몸의 피로감이 확 줄었고 잠을 잘 자게 되면서 일상적인 활동도 훨씬 에너지 넘치게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을 정해놓고 먹으니 불필요한 간식도 피하게 되었고 배고프지 않게 신경 쓸 수 있었고요. 특히 속이 편안해지고 장이 더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간헐적 단식이 정말 효과적이라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위에서 좀 살이 빠졌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다이어트 코치인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것을 알아주는 그런 느낌?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단식 시간 동안 물을 많이 드셔주셔야 돼요. 물이나 차, 커피를 마시면서 탈수 증상을 방지해야 되고, 커피는 우리가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피보다는 그래도 수분, 물을 많이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만약에 16시간 단식이 어렵다면 12시간부터 시도를 하셔도 됩니다. 12시간 단식, 그 다음에 14시간 단식, 그 다음에 할만하면 16시간 단식으로 늘려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또 운동을 병행하면 또 체중 감소나 건강 관리에 훨씬 효과적이죠. 간헐적 단식은 운동과 함께 할 때 그 효과가 더욱더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달 동안 이 간헐적 단식 16대 8의 경험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이 간헐적 단식은 유지할 생각입니다.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좀 건강이 더 좋아진 것도 느끼고요.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고 싶은 분이라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고 꾸준한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자신의 몸에 맞는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을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간헐적 단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밑에 고정 댓글에 다이어트 소통방, 간헐적 단식 단톡방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궁금하시다고 하면 이 방에 들어오셔서 서로 소통해 주시고 서로의 다이어트를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헐적 단식을 추천하는 케이스와 또 추천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어요. 간헐적 단식을 추천하는 케이스는 첫 번째는 체중 감량이 필요한 사람, 두 번째는 혈당 조절 및 대사 건강을 개선하고 싶은 사람, 세 번째는 소화 시스템의 휴식을 원하는 사람, 네 번째는 규칙적인 식단 관리가 어려운 사람, 다섯 번째는 노화 관련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추천하지 않는 케이스는요, 특정 건강 상태가 있는 사람, 당뇨병이나 약물 복용자, 그리고 위염이나 위궤양 등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진행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영양 섭취가 중요한 성장기 또는 특정 시기의 사람,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 그리고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은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섭식 장애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폭식증이나 거식증 등의 섭식 장애를 앓거나 앓고 있는 경우는 단식이 위험하고요. 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도 활동량을 가진 사람입니다. 운동선수, 신체 활동량이 매우 많은 사람은 공복 상태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피로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정 직업적 환경에 있는 사람입니다. 장시간 고강도 업무, 육체 노동, 집중력이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복 상태가 작업 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입니다. 공복 상태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신 건강이 민감한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점 꼭 참고해서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해볼 만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다이어트 정보와 건강 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